안녕하십니까. 자, 실기, 전기기사, 산업기사 유형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2차 시험이죠. 기사 실기 또는 산업기사 실기 과정 진행한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좀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내용 정리를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자세하게 풀이를 이제 진행한다. 또 그리고 이 실기 과정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아예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1차 필기 시험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부터 다시 내용 정리를 쭉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 정리는 그때그때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 수변전 설비 기기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문제 수도 상당히 이제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기출 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지금 챕터 1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또 필기랑 다르게 실기는 써야 되거든요. 근데 쓴다라고 했을 때 뭐에 대해서 몇 가지 써라. 그죠? 예를 들어서 병렬 운전 조건 몇 가지를 써라. 이렇게 이제 준다든지 또 이제 계산 문제. 그죠? 이와 같은 형태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수변전 설비 기기 파트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수변전 설비다라고 하는 게 수전 설비와 변전 설비를 이제 합쳐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어떤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했었냐 하면 전기 기기하고 전력공학하고 설비 기준하고 요 세 가지 과목에서 지금 변압기도 공부했죠.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도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계기형 변성기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보호장치, 퓨즈라든지 차단기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걔네들을 이제 쭉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한다. 필기도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형태들을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뒤쪽에서 수변전 설비다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개통도라고 할까요? 그죠? 또는 단선도 또는 복선도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걔네들이 이제 조합을 시켜가지고 실제 수변전시를 이제 꾸미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또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실기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필기 과정보다 약간 심화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1 수변전 설비 기기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면서 많이 써보시고 많이 외워주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 그죠? 1장 변압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답안지의 변압기 세대를 YY 결선과 델타 델타 결선으로 완성하고 필요한 접지를 표시하시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지금 위쪽이 이제 전원측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한다라고 했을 때 위쪽이 전원측, 좌측이 전원측, 아래쪽이 부하측, 그 다음에 우측이 부하측.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원측 부분에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기호가 표현이 되게 되면 이건 보통 차단기예요. 차단기는 영문약호로 CB, 서킷 브레이커라고 표현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차단기를 가지고 변압기를 보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 필기 때도 정리를 했습니다만 CT 두 대를 가지고 이제 전류값 검출을 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이제 세 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는 이제 어떤 형태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느냐? 단상 변압기 몇 대를 세 대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삼상 전력을 이제 다루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이제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죠. 전원측, 그다음에 이게 차단기가 되겠고, 그죠? 그다음 여기 CT가 되겠고요. CT 두 대. 그다음 여기 변압기 세 대. 단상 변압기 세 대 설정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자, 1번은 YY 결선이고요. 2번은 델타 델타 결선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필기시험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보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그려보지 못했다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다 바로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우리가 이쪽에서 한번 간단하게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리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설정할 수 있어야 되므로 우리는 이제 옆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아니, 변압기를 이렇게 너무 성의 없게 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성의 있게 막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그죠? 또는 어차피 이제 의미만 전달을 하면 되잖아요. 누구한테요? 채점자한테 의미만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하셔도 크게 무리되실 건 없으십니다. 그래서 뭐 3번을 꼬우든 2번을 꼬우든 한 10번을 꼬우든 크게 의미는 없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난 좀 성의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한 4번, 5번 정도 뭐 이런 형태로 설정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림을 딱 그려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게 이제 변압기 한 대, 요것도 변압기 한 대, 요것도 변압기 한 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고, 자, 코일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쪽이 플러스가 되면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코일이 하나, 1차, 코일이 하나, 2차, 코일 2개가 있으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설정이 돼야 되죠. 우리가 이제 전기 쪽에서 또는 우리 국내에서 변압기를 사용한다 또는 정지기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별말 없으면 다 감극성이에요. 감극성이다라고 하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 1번 문제를 풀이하는데 결선도를 그려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질문하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표현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 문제에서 하라고 했다면 반드시 하셔야겠지만 그냥 그림만 그렸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뭐 그림만 그려주셔도 크게 문제되실 건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단상 변압기 3대를 설정하고 극성 설정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나름대로 패턴을 좀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그 뭐 저자에 따라서 또는 강사에 따라서 뭐 결선 그리는 그림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맞고 틀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접속하는 지점 그것만 좀 잘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YY가 됐건 또 아래는 이제 델타 델타를 그릴 거예요. 델타 델타가 됐건 자 플러스 쪽을 무조건 선을 뺍니다. 플러스 쪽을 이렇게 플러스 쪽을 다 선을 빼요. 이렇게 플러스 쪽을 다 선을 빼고 자 우리가 이제 Y결선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이런 그림도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색깔 있는 걸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죠. 이런 그림도 왜 필요하냐면 뭐 변압기 한 대가 이제 고장 났을 때 뭐 V결선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벡터 표현을 한다든지 등등의 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약간 이제 형상화가 되면 좀 좋거든요. 이렇게 이제 변압기 한 대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결선을 해서 Y 모양으로 잡아줘야 되죠. 그러면 요 코일과 요 코일이 몇 도? 120도 이렇게 딱 설정되도록 설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에 지금 초록색을 1차 측, 빨간색 2차 측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렇게 또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점으로 이제 묶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묶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되시죠? 이렇게 묶어주신다. 그럼 묶어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선을 이제 빼줘야 돼 한쪽으로.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빨간색 부분이 조금 좀 아쉽죠 그림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좀 더 잘 보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면 여기 변압기 한 대, 여기도 변압기 한 대, 이렇게 변압기 한 대. 그래서 이제 Y 모양이다. 그래서 1차 Y,
2차 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y와의 결선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 빨간색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부하가 걸리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린 게 이제 YY 결선. 그럼 이 형태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자 플러스 쪽은 다 뺐고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쪽을 한 점으로 묶었죠. 그 다음에 빨간색도 마이너스 점을 한 점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묶고, 마이너스를 빼서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YY 결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간혹 질문을 하실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이렇게 점을 딱 찍어주게 되면 여기는 접속이 된 거고요. 이렇게 표현된 건 교차가 된 겁니다. 서로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접속이 안 됐다. 그죠? 이게 이제 YY 결선이 될 거고, 그 다음 델타 델타 결선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또 있다 라고 보게 되면, 자 이게 1차가 되겠고요, 이게 2차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일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코일에도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코일도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빨간색 부분도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돼요. 따라서 지금 접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접속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위에 있는 변압기 설정에서 이렇게 접속을 시키면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또 이렇게 접속을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또 이렇게 접속을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처음 또는 한 번도 안 그려보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그려보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장 가면 그려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헷갈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꼭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다 그렸으니까 우리 이쪽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코일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감극성이다. 우리가 감극성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1차, 2차에서 같은 극성끼리 마주보고 있으면 감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황상 지금 왼쪽이 플러스, 그죠? 오른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접속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속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렇게 접속을 또 시켜주시고, 그 다음 자 마이너스 한 점을 더 묶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한 점에서 묶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주시고 빼주시고 빼주시고, 그 다음 얘를 한 점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Y, 2차 Y 결선이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오른쪽 델타 델타 결선, 델타 델타 결선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 그림 또는 이제 요 그림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자 이렇게 묶어주시고, 또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이쪽 다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델타 결선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랑 묶어야 되죠. 마이너스를 플러스랑 묶어야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를 플러스랑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YY 결선, 델타 델타 결선이 다 그림이 그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결선은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설정해 줘야 될 게 필요한 곳에 접지 표시를 해라.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차단기인데, 그죠? 차단기에 이제 외함, 차단기, 외함, 이 부분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 노출 도전부라고도 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전류가 만약 흐른다면은 접점이 이제 붙어 있으면 이렇게 흐른다. 그럼 여기 선에서 이쪽으로만 흘러야지 이 외함에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차단기가 철판으로 돼 있다. 그럼 내부 절연이 파괴됐을 때 잘못하면 전류가 철판에 흐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노출 도전부라고 하는 것이고, 노출 도전부에 전이가 형성되거나 전류가 흐를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준다? 그죠? 이렇게 접지를 해준다. 그래서 목적은 이 형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T, 계기형 변성기의 경우 2차 측엔 반드시 접지를 해줘야 돼. 반드시 이 접지를 해서 이제 어떤 그 2차 측 자체에서 뭐 단락사고, 그죠? 또는 절연 파괴 등에 의한 전이 상승 또는 누설 전류 등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이 접지를 해줘야 된다. 계기형 변성기 2차 측에 접지를 한다. 이렇게 또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해줘야 되냐면, 자, 변압기가 철판에 담겨져 있는 거죠. 철판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변압기 외함도 절연이 파괴되면 전이가 형성될 수 있는 노출 도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철판과 철판끼리, 즉 외함이죠. 외함 부분을 이렇게 다 접속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함 접지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외함, 노출 도전부 접지, 그 다음에 계기형 변성 2차 측 한 단자에 반드시 접지하는 거,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함, 즉 노출 도전부 접지를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접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지 약호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났을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변압기 2차 측에 뭘 해줘야 돼요? 또 중성점에 접지를 또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력공학 공부할 때 중성점 접지 방식 설정했을 때 비접지 방식, 직접 접지 방식, 그래서 접지를 하게 되면 뭐 지락사고 발생 시 전이 상승도 억제되고 이상전압 발생도 억제되고, 그죠? 뭐 보호계정의 동작도 확실하고 뭐 등등의 이유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또 접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델타 결선이잖아요, 그죠? 델타 결선인데 델타 결선의 경우는 중성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안 할 것이냐? 지금 여기 정황상 이건 지금 아마도 차단기가 설정되어 있고 CT 2대로 잡혀져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3장 3선식에 이제 변압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마도 이 뒷단에는 전동기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면 삼상 전동기가. 전동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얘를 이제 뭐 임의로 설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전압이 상대적으로 뭐 높지는 않을 것이다. 높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필요한 접지를 표시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그 페이지는 한 1000페이지 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이 1000페이지 중에 한 줄 또는 2줄 조금 안 되는 양으로 해가지고 뭐라 적혀 있느냐, 변압기 2차 측에 중성점 접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 중성점이 없으면 사용전압 300V 이하에 한해서 저압측 한 단자에 접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이쪽이 지금 좀 저압측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접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바로 이제 여러분도 질문도 하시고, 저도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의구심이 생기죠. 이게 고압 라인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접지를 딱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사용전압 300V 이하에서 시행, 이렇게 딱 적어주시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제 YY 결선, 델타 결선 이렇게 여러분들께 쭉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더 봐줘야 되는데,
자, 이제 이 그림은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지어보면서 또 다른 내용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Y 결선인데 만약에 변압기 한 대가 뻥 하고 터져버렸다. 이게 없어진 거죠. 그러면 변압기가 터져버려서 없어졌으니까 그 변압기에 관련된 선들도 필요 없는 건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보다시피 입력 쪽에서 3개의 에너지가 오지를 못하고 2개밖에 못 오죠. 그럼 삼상전력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Y 결선에선 변압기 한 대가 터졌을 때 삼상전력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거 여러분들 챙겨주셔야 되고, 만약 델타 결선에서 변압기 한 대가 이렇게 없어졌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변압기와 관련된 선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변압기 한 대가 터졌다 하더라도 선 세 가닥 가지고 전기에너지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전기에너지가 이렇게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얘는 전력 공급이 되는구나. 그랬을 때 이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VV 결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이 그림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되면 변압기 한 대가 뻥 하고 터져버렸다. 그랬을 때 위에 거를 없애보죠. 역시나 두 선밖에 설정이 안 되니까 삼상전력 공급이 안 되지만, 만약에 자 델타 결선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한 대가 뻥 하고 나가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 한 대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삼상전력이 공급이 되는 거죠. 삼상전력 공급이 또 부하측까지 설정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변압기가 지금 위치가 어떤 모양이에요? 그죠? 이렇게 V 모양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 그걸 이제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 그림으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VV 결선 그려라라고 하면 이런 패턴으로 설정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 부분은 자 여기 선 뺐고요. 뺐죠? 그 다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는 거 뺐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는 거 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빼주고,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는 거 빼고 여기 또 이렇게 빼주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결국 이렇게 설정이 돼서 VV 결선이 된다. 그래서 이제 YY 결선은 안 되지만 델타 결선 한 대가 고장이 났을 때 VV 결선이 될 거고, 만약에 VV 결선에 대한 그림을 그려라라고 하면 이와 같은 패턴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빠진 내용은 없고요. 이 정도까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실기시험에서는 계속 직접 다 쓰고 그리고 그죠? 계산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이 좀 필요하게 돼요. 시험장 가셔서 생각보다 잘 안 그려진다. 그거 여러분들 꼭 좀 유념해 주시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변압기의 델타 결선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3가지씩 쓰시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델타 결선이다 라고 했을 때 앞서 이제 그림을 그렸다시피 자, 1차 측은 생략하고 2차 측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죠. 자, 장점 뭐고 단점은 뭐가 있을 것이냐. 또 우리가 필기 때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장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 보시게 되면, 자, 제3고접화 전류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므로 정연파 교류전압을 유기하여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1차 측, 2차 측 설정이 됐고, 자, 이게 이제 변압기잖아요. 그죠? 변압기는 1차에서 2차로 전력이 공급되는 또는 자기적인 어떤 에너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포화 현상으로 인해 파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죠. 파형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면 정연파 플러스 고조파, 즉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 그래서
비정연파가 설정이 될 수가 있게 되고, 그때 나타나는 고조파 성분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3고조파, 그 다음에 5고조파죠. 그때 여러분들 필기시험 준비하시면서 딱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텐데 3고조파 제거 목적으로 쓰는 게 무엇이었어요? 델타 결선. 5고조파 제거 목적으로 쓰는 게 직렬 리액터, 영문약호로 SR, 시리즈 리액터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졌는데 비정연파가 설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설정이 되면 영상분의 대장이 3고조파가 되고, 이 영상분은 유상차가 0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유상차가 없는 애들. 그러면 이제 선 타고 밖으로 나가려면 유상차가 있는 애들이 나간다. 그래서 정상분과 역상분은 선 타고 부하까지 가지만 영상분은 델타 결선을 설정하게 되면 델타 결선 내를 빙글빙글 돌다가 열의 형태로 열을 발생시키면서 없어져 버려요. 소모돼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델타 결선을 쓰게 되게 되면 3고조파가 선로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는 부하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고조파에 의한 파형의 왜곡이 없다. 그래서 제3고조파 전류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함으로, 순환하면서 열의 형태로 제거, 그죠? 없어짐으로 정연파 교류전압을 유기해서 만들어서 부하까지 전기에너지를 원활하게 보낼 수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일상분이 고장나면, 앞서 우리가 정리했다시피 만약에 델타 결선에서 한 대가 뻥 하고 터져버렸다 그러면 두 대만 가지고도 삼성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상분이 고장나면 나머지 두 대로서 V결선 할 수 있다. 삼성전력 공급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각 변압기의 상전류가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이 되어 대전류 부하에 적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가는 전류, 요게 만약에 자 델타 결선으로 다시 살려놓고요. 여기 나가는 전류가 예를 들어서 173.2A 라고 하게 되면 요 한 상의 전류는 이제 얼마가 됩니까? 100A가 된다 이거죠. 상전류 대비 선전류가 몇 배 커요? 루트 3배 크다. 그러니까 자 만약에 전기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또는 변성하는 변압기 입장에서 변압기 자체적으로는 전류가 100A지만 나갈 때는 173.2A가 되니까 부하 측에 더 많은 전류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부하가 이제 만약에 뭐 전동기다 이랬을 때 보통 이와 같은 델타 결선으로 보내주는 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는 건 3상 4선식 Y결선 설정에서 많이 공급을 합니다만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해주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게 된다. 그러면 기기 자체에선 적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만약에 173.2A를 내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173.2A가 여기에 흐르는 경우보다 그죠? 만약에 100A가 이렇게 흘러서 그다음에 선전류는 이 3상의 특성상 루트 3배가 돼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00이면 여기는 173.2가 되는 거잖아요. 굳이 여기는 173.2가 흐를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전류가 변압기에 흐르게 되고 전류가 적게 흐르니까 열도 적게 발생하겠죠. 그렇죠? 손실도 적게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변압기 상전류가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이 되어 대전류 부하에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어차피 우리 뒤에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V결선. V결선 나오게 되면 하나 좀 챙겨주셔야 되죠. 자, 델타 결선이다 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델타 결선의 용량값은 자, 변압기 한 대, 두 대, 세 대. 그럼 P1, 여기도 P1, 여기도 P1. 그쵸? 그러면 총 세 대죠. 요게 이제 단상 변압기를 3상으로 설정했을 때 용량값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변압기 V결선을 했을 때 만약에 변압기 한 대가 뻥 터져버렸다. 그때 여기 변압기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의 크기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 이것도 여러분들 꼭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렇게 운전하다가 돈이 좀 많이 이제 모아가지고 변압기를 또 한 대 사서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다시 델타 결선을 바뀌는 거죠. 그러면 변압기 델타 결선은 변압기 V 결선을 사용하다가 얘를 바뀌게 되면 용량은 다시 루트 3배 이렇게 설정되는 거. 이 세 가지씩
꼭 설정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이용률. 이용률이 얼마예요? 이용률이 0.866이죠. 86.6%라 표현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 출력비. 보통 필기시험에서는 출력비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고장 전 전력, 고장 후 전력의 비,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이게 0.577. 그랬을 때 이걸 분수꼴로 표현하게 되면 얘가 2분의 루트 3, 얘가 3분의 루트 3. 이렇게 설정하시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만약 고장 전이다 그러면 델타 결선이잖아요. 고장 후다 그러면 V 결선이고, 고장 전에는 3P1, 고장 후에는 루트 3P1. 툭툭 약분하게 되면 3분의 루트 3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 단점이에요. 자,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으므로 지락사고의 검출이 곤란하다. 그죠? 지금 이와 같이 델타 결선 설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락전류 검출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Y결선을 사용하게 되면 지락사고 발생 시 지락전류가 Y결선 접지를 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성점을 이렇게 접지를 했어요. 임의의 한 선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 사고 전류가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뭘 설치해서 ZCT. 여기서 Z가 이제 제로. 그래서 영상분. 대제로는 지락전류가 영상분 전류잖아요. 그래서 영상분 전류를 검출을 해서 이제 고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중성점을 접지하면. 그런데 얘는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으니까 지락전류 검출이 곤란하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변압기 용량 및 임피던스 특성이 다를 경우 이제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변압기에서 나타나는 크기가 특성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지락사고 시 건전상의 대위전압이 루트 3배 상승하고 이상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건 전력공학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죠. 대위전압 루트 3배 상승, 이상전압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4에서 6배 정도로 표현이 된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 결선에 대한 특성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되겠고, 이게 이제 설마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게 되는데 자주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YY 결선, 델타 결선, Y 델타 결선, VV 결선 이 네 가지 결선법에 해당하는 장단점들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뭐 금방 바로 외워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읽어보시고 계속 써보셔야 된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22.9kV, 380, 그다음 220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22.9kV 1차로 받아서 2차 측이 상황에 따라 380, 상황에 따라 220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결선은 보통 델타 Y 결선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결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Y 델타나 사실상 델타 Y나 특성은 뭐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장점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Y 결선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써도 Y 결선이 있죠. 그러니까 Y 결선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요거 2차 측 설정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접지도 가능하고 또 Y 결선상의 특성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죠? Y 결선은 상전압은 성간전압이 루트 3분의 1이 되면 자, 절연 비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딱 설정하셔서 3번만 딱 보시면 바로 뭐 이해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그림도 많이 Y 결선, 델타 결선 그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시고. 자, 만약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부하가 385 나는 부하가 있었어요. 385 나는 부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전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전원인데 전원에서
얼마를 보내야 380이 될 거냐? Y결선은 한 상이 몇 볼트? 220볼트만 만들어줘도, 그죠? 넘어갈 때 루트 3배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380볼트가 만들어지고, 만약 이제 델타 결선이면 요 한 상의 전압이 220이면 선간전압 넘어갈 때 1배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380이 안 나오죠. 따라서 몇 볼트를? 380을 상전압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같은 크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기기 자체의 절연, 전기적 연결을 끊어주는 형태. 그 다음에 그 절연을 파괴시키는 형태가 결국엔 전압이거든요. 그럼 전압이 높을수록 절연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돈을 많이 들여서 절연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220볼트면 220만 원으로 절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380볼트면 380만 원으로 절연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Y결선으로 하는 게 기기의 절연 비용이 줄어들겠구나. 절연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절연이 좀 더 용이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기의 크기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량도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Y결선은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이므로 델타 결선에 비해서 절연 비용이 줄어들고요. 자, 2차적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있다. 접지를 함으로써 그죠? 지락 전류 검출도 되게 되고, 그 다음 상황에 따라 뭐 삼고조파 형태가 발생하면 접지선을 타고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Y결선 잡아서 중성점 접지하잖아요. 만약 여기 삼고조파 발생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을 때 델타 결선에서는 삼고조파가 안을 빙글빙글 돌다가 열의 형태로 사라진다라고 했지만 이건 돌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빠져나가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기기에는 안 나타나죠. 이게 밖으로 나가서 다른 쪽에 영향을 좀 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기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이 변압기 입장에서는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죠? 델타 결선에서는 무엇이요? 열이 이제 나니까 기기 자체가 아무래도 능력치가 좀 떨어지게 되죠. 델타 결선 내부는 빙글빙글 돌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 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단점. 자, 델타 Y 결선을 하게 되면은 1차와 2차 건선 간에 30도의 위상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상차. 그러니까 그 위상차가 발생함으로써 이제 병렬 운전도 사실 쉽지가 않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한 대가 고장났을 때 VV 결선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T나 PT 결선을 시킬 때도 주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일상 고장 시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VV 결선을 쓸 수가 없다. 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문제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만 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델타 Y 결선이다. 그러면 2차 측을 Y 결선인 거니까 2차 측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측은 생략하고요. 자, Y 결선이니까 중성점을 접지를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그때 만약에 이렇게 전동기가 있으면 뭐 설비 기준 또는 전기 기기, 뭐 전력공학 뭐 수업 진행할 때 여러분께 많이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렇게 설정하면 3선이 들어가니까 얘는 삼상부하가 되게 됩니다. 그때 여기에 전압이 몇 볼트? 여기가 380볼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을 접지하고 그 접지 도체에 선 하나 쭉 빼면 이게 중성선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 편의상 램프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램프.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서 선이 쭉 내려와서 이렇게 달라붙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필라멘트 지나 점등시키고 나가는 게 어디로? 중성선으로 이렇게 접속을 딱 시켜주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요게 이제 단상부하인데, 그렇게 되면 선간전압 380이면은 여기 상전압이 몇 볼트가 됩니까? 220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에서 표현하는 의미는. 그 정도까지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380에서 220으로 강압시켰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220도 쓸 수 있고 380도 쓸 수 있고 그죠? 그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문제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단상 변압기 3대가 있다. 이 변압기에 대해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 위쪽이 1차, 아래쪽이 2차로 지금 왼쪽, 오른쪽 다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자, 이 변압기를 델타 결선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던 중 한 상의 변압기에 고장이 생겨 이것을 분리하고 나머지 2대로 3상 전력 공급하고자 한다. 이때 결선을 하고 이 결선의 명칭을 쓰시오. 그러니까 1번, 2번은 이제 결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명칭 쓰고. 그 다음 3번. 위에 2번 문제에서 요거 문제에서 변압기 한 대의 이용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2번과 같이 결선한 변압기 2대의 3상 출력은 델타 결선 시 변압기 3대의 3상 출력과 비교할 때 몇 % 정도가 되느냐. 이거 앞서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률 얘는요. 출력비가 되는 거죠. 지금 2번과 같이 결선한 변압기 2대의 출력은 여기까지 사선을 딱 그었을 때 지금 2번이 무슨 얘기예요? 델타로 운전하던 중 한 상의 변압기에 고장이 생겨 이것을 분리하고 그러니까 고장 후에 무슨 결선이냐라는 거죠. 그럼 얘는 고장 후,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고장 전. 그쵸? 여기까지 밑줄 친 게. 여기까지 2대로 3상 출력이니까 여기까지가 고장 후네요. 그죠? 그 다음에 델타 결선 시 변압기 3대의 3상 출력. 여기는 고장 전이 되겠고요. 여기 얘기도 사실 다 했던 얘기고. 그러면 일단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풀이할 때 좀 겹치게 될 것 같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죠. 일단 델타 결선이다. 우리 다 그림을 그렸었는데, 자, 한쪽 왼쪽이 다 이제 플러스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다 뽑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그죠? 옆으로 넘기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옆으로 넘기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델타 결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VV 결선은 뭐였어요? 자, 여기 쭉 빼주고. 얘랑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묶어서 빼고. 그럼 이게 이제 V 결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1번은 그림 다 그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2번도 지금 그림 다 그렸고, 무슨 결선이냐라고 했고, VV 결선이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죠?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변압기 한 대 고장이, 한 상의 변압기에 고장이 생겨 이것을 분리하고 나머지 2대로 3상 전력 공급한다. 이때 결선을 하고 결선의 명칭. 결선이 뭐였습니까? 요거였죠? 그 다음에 그게 VV 결선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로 2번도 됐고 3번. 자, 3번은 이제 이건 좀 지우고요. 2번 문제에서 변압기 한 대 이용률. 이용률이 얼마예요? 이용률은 86. 지금 퍼센트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6%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굳이 뭐 수식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물어본 것만 충실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델타 결선으로 3대로 3상 출력 보낼 때와 2대로 3상 출력 보낼 때 이제 B죠. 그랬을 때 3상 출력을 3대로 보냈을 때를 기준으로 3대를 가지고 2대를 가지고 그죠?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고 또는 이렇게 표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변압기 한 대 3배, 변압기 한 대 루트 3배. 그러면 자 0.577 답안은 퍼센트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친절하게 출력비라 적어주시고 57.7% 이렇게 딱 기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채점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재한 걸 읽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델타 결선 시 장점 두 가지. 이건 앞서 정리 다 했던 얘기니까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정도까지 설정하시면 되겠고. 자, 4번 문제도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문제 보시죠. 자, 500kV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 운전하는 변전소에서 부하의 증가로 500kV 변압기 한 대를 증설하여 투뱅크로 운전하고자 한다면 몇 kV의 부하에 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고요. 여기서 이제 뱅크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간단하게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삼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결선상 단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뱅크다라고 하게 되면 삼상전력 공급하는 게 몇 개? 2개로 설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을 해주시면 되죠. 저게 딱 돼야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일단 기존에는 500짜리 세대로 델타 결선에서 운전하는 변전소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생긴 거예요. 부하가 증가해서 500짜리 한 대를 증설했다. 그러면 기존에는 한 대, 2대, 3대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울 거니까요. 이렇게 그냥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변압기가 500짜리고, 여기 변압기도 500, 여기 변압기도 500짜리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얼마까지? 500 곱하기 3 하면 1500까지 이제 부하를 걸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부하를 이렇게 걸어서 확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쪽에 부하가 점점점 증가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500을 넘어가게 되면 과부하가 된단 말이죠. 잘못하면 이제 변압기 다 터져버립니다. 과부하 운전으로. 참고적으로 과부하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요? 전류가 증가해서 흐르게 되죠. 전류가 증가해서 흐르게 되면요, 당연히 변압기 능력보다 더 큰 전류가 들어가니까 열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열에 의해서 잘못하면 터져버릴 수가 있다. 타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하가 증가할 것 같으니까 이걸로 안 되겠다. 대책을 세운 거죠. 근데 여기서 일단 여러분, 삼상전력을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삼상전력을 몇 군데에서 공급하는 겁니까? 요 세 가닥이 있어야 삼상전력이 되는 거죠. 이 상황은 원뱅크예요. 투뱅크라고 했으니까 삼상전력 공급할 수 있는 게 2군데여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보면 삼상전력 공급하려면 선이 몇 가닥이 있어야 되죠? 3가닥. 그럼 투뱅크로 하려면 6가닥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부하가 증가될 것 같으니까 변압기 한 대를 더 사줘서 다시 이제 변압기를 재정비한 다음에 부하 측에 전기에너지 공급을 하자.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4대를 가지고 투뱅크 운전을 하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무슨 결선이에요? VV 결선인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운전을 해줘야 여기에 3선, 그렇죠? 또 여기에 3선. 그러니까 투뱅크 운전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압기만 이제 뭐 삼상 2개 있는 게 아니고 삼상 전력을 2군데서 공급을 해야 투뱅크 운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변압기가 이제 2대, 여기도 2대니까 결국에는 V결선이 2개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V결선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라고 했는데 투뱅크 운전을 하는 거니까 곱하기 2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총 부하를 우리가 P라고 하게 되면 그 P라고 하는 건 PV 더하기 PV가 되겠죠. 여기 더하기 여기. 그러니까 2배의 PV가 되겠고, 그럼 2 곱하기 루트 3의 변압기 한 대의 용량, 이렇게 설정하시게 되면 걸 수 있는 부하의 크기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짜리다 라고 했으므로 여기 P1에다가 얼마를 넣어주시면 될까요? 50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500.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랑 곱하면 1000. 1000 곱하기 1.732. 그럼 1732 킬로볼트 암페어까지 부하를 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서 답안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자, 계산 문제 과정, 계산 문제점 처음 딱 나왔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써주시면 돼요. 만약 실제 시험장에 가셨을 때, 요게 답란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답란에다 계산 과정을 적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가끔씩 이 아래 참자 이걸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그냥 이건 그 채점자가 이게 뭐다라고 알 수 있게만 의미 전달만 하면 됩니다. 굳이 뭐 여기를 P5로 써야 되니 또는 PL로 써야 되니, 5는 이제 변압기 입장에서 출력이니까 아웃풋이다. 아니다. 여기에 부하가 걸린 거니까 로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굳이 이건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그냥 풀어서 부하의 크기다 라고 설정하셔서 P 부하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변압기 부위계성이 두 개가 되니까 이렇게, 그럼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P1. 그쵸? 그럼 이렇게 딱 써주시고 그 아래에다가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500이라 쓰셔도 되고, 또는 그냥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그냥 500으로 설정하셔서 1732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되도록이면 단위는 꼭 계속 써주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단위를 안 쓰고 나오시면 사실상 오답 처리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당락의 여부가 사실 몇 점 차이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예민하셔서 그런지 뭐 이 괄호를 쳐야 되냐 안 쳐야 되냐 막 이것도 막 물어보시는데, 그냥 치시는 게 좋습니다. 다수의 이제 교재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 대괄호가 쳐져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732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간다면, 만약에 자 이건 이제 여기 끝났고요. 자, 이쪽 잠깐 모셔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732.123456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계산기 눌러봤더니. 그러면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답안지에 몇 개짜리까지 기재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것도 크게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일단 계산 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신다면 소수점 5개짜리, 6개짜리까지 계속 더 늘려서 계산하셔도 돼요. 그럼 오차가 줄어들 거니까요. 근데 저도 시험 볼 때 이것도 사실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소수점 5개짜리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업을 쭉 진행하고 그 다음 시험장 갔다 온 친구들 대화도 좀 해보고 저도 이제 갔다 왔었고, 그죠? 그랬을 때 보니까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3개짜리까지 계산을 하는 게 좀 고생도 좀 덜하고 이제 답안 작성할 때도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3개짜리까지 정도 좀 계산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이,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3개짜리까지 표기했더니, 그랬을 땐 3개짜리까지 쓰시는 게 아니라 보통 모음 답안이다 라고 하게 되면 1732.12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1732.127이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요 1732.13 세제짜리에서 반올림을 시켜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설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왜 소수점 설정하지 않았냐, 이건 너무 유명한 숫자잖아요. 루트 3 1.732라는 게 너무 유명한 숫자고, 뒤에 소수점이 몇 개 더 달라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딱 기재하셔도 답안으로 표현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유명한 어떤 숫자 개념을 그냥 써주셔도 되는데, 세세하게 막 계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되도록이면 소수점 3개짜리로 계속 계산을 하시다가 최종 결론은 2개짜리로 표현한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이 정도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이에요. 자,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던 중 한 상의 변압기에 고장이 생겨 이것을 분리하고 나머지 두 대로 삼성전력 공급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결선의 명칭. 여러분 델타로 운전하다가 한 대가 고장났어요? 뭐였습니까? VV 결선이었죠? 이용률은 몇 퍼센트였어요? 86.6%.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출력비 개념인 거죠. 57.7%. 이렇게 기재하시면 뭐 되겠네요. 뭐 더 진행할 건 없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굳이 계산 과정은 안 쓰셔도 되고, 만약에 알고 계셨다, 그죠? 시험장 갔는데 알고 있다, 힘들게 외웠다, 그러면 이제 써주시면 좋죠. 뭐. 네. 그래서 이제 두 대 용량, 그죠? 86.6%가 변압기 두 대 용량이지만 실제 부하 용량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툭툭 약분해서 나온다. 써주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6번 문제는 이 정도 간단하게 설정하시고요. 자, 다음 7번 문제 됩니다. 자, 1000kV 용량하는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 원뱅크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변전소가 있다. 앞서 풀이했던 문제랑 유사한 형태가 됩니다. 지금 부하의 증가로 동일한 용량의 단상 변압기 한 대를 추가하여 운전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상 최대 부하에 응할 수 있는 결선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최대 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변압기가 한 대 있고, 두 대 있고, 세 대 있고, 한 대에서 네 대 있고. 만약 여기 세 대만 가지고 부하 측에 전기에너지 공급하게 되면 1000짜리 단상 세대니까 1000, 3000까지 공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운전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원뱅크, 여기 원뱅크 하면 투뱅크 운전. 투뱅크 운전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부하 크기는 변압기 V결선은 2개짜리다. 2 곱하기 루트 3의 P1이다. 그러면 이게 1732죠. 1.73이죠. 1000 곱하면 1732. 1732 곱하기 2가 되니까 3464가 아마 될 거예요. 3464.1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3상 최대 부하에 대응할 수 있는 결선법은 앞서 표현한 델타 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VV 결선 투뱅크로 운전하는 게 최대 부하에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3000이 아니라 3464.1만큼이니까. 그래서 문제 1번은 VV 결선인 거고, 자, 여기에 지금 3상 부하에 최대 몇 가지 설정하냐 그러면 부하 크기는 V결선 투뱅크 운전 1000 이렇게 표현하시면 3464.1. 여러분 제가 이제 대괄호 안 치는 건 여러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표현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시면 뭐 7번 문제도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V결선도 뭐 그냥 100% 나온다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죠. 사실 YY 결선, 델타 결선, Y 델타 결선, 델타 Y 결선은 그렇게 문제를 낼 만한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결선법 형태 가지고서는 VV 결선이 그나마 좀 낼 만한 게 있는 거죠. 다음 8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kV 단상 변압기 세대를 써서 델타 결선하여 급전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급전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소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을 급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 한 대가 소선되어 나머지 두 대를 급전하게 되었다. 이 두 대의 변압기는 과부하율을 20%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하면 두 대가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부하는 몇 kVA가 될 것이냐. 지금 델타 결선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뭐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별도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만 3상 부하의 전기 에너지 공급하고 있다라고 의역이 될 것이고요.
한 대가 고장났으니까 이제 V결선이 되는 거죠. 그럼 V결선 용량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설정이 되게 되죠. 그쵸? 그런데 이 변압기 한 대가 몇 %까지 과부하율을 20%까지 견딜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과부하율이 20%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니까 루트 3 곱하기 P1 곱하기 0.2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2. 이렇게 곱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20%만 쓰겠다라는 거죠. 근데 과부하율이라는 얘기는 부하를 더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더 크게 쓰겠다. 그러면 0.2를 곱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를 곱해야 돼요? 그죠? 1.2를 곱하셔야 됩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야 되죠. 루트 3 곱하기 변압기 한 대가 10짜리고 과부하율 20%니까 1.2배까지 120%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이제 그 계산기 쫙 눌러주시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20.78 kV 암페어가 설정이 되겠고 답안 작성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8번 문제도 이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고요. 과부하율 요 포인트 20% 더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하루에 이제 뭐 8시간, 뭐 7시간 자야 되는데 시험 때 되면 한 3시간, 4시간 자다가 안 죽잖아요. 그죠? 자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또 공부할 수 있어요. 왜? 급하니까 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쉽게 안 죽어요. 변압기도 조금 부하 커진다고 안 터진다 이 말인 거죠. 20%까지는 안 터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9번. 전격 출력 37kW, 역률 0.8, 효율 0.82인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변압기를 V결선하여 전원을 공급하면 변압기 한 대의 최소 용량은 몇 kVA가 될 것이냐. 자, 지금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뒤쪽에서 부하 설비 쪽에서 다시 또 유사 형태의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삼상 유도 전동기고 그러니까 삼상 유도 전동기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원이 이제 삼상 전원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V결선을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도록 하죠. 이런 형태로. 여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삼상 자 IM이라고 앞으로 쓰면 인덕션 모터 그래서 유도 전동기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삼상 전원 설정을 했습니다. 1차 측은 생략할게요. 변압기 1차 측은. 축이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부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요. 자, 잘 보세요. 이제 문제 푸는 요령. 출력 37kW, 역률 0.8, 효율 0.82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냥 무작정 수식을 쓰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돼요. 그림을 여기다 다시 그리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보시기 더 힘드시니까. 자, 여기에 삼상 유도 전동기. 축이 나와 있고 축에 부하가 걸려 있더라. 전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때 출력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런 그림 나오면 또는 여러분들이 딱 그려서 이해하신다면 전동기의 출력을 말하는 거죠. 출력 37kW, 역률 0.8, 효율 0.82인 삼상 유도 전동기가 그러면 얘의 여기서 들어오는 건 입력이 될 거고 여기 나가는 게 뭐가 됩니까? 여기 출력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지금 37kW. 자, 그 다음 효율. 전동기의 효율이 0.82예요. 여러분 효율이다라고 하면 효율이 뭐죠?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 거죠. 출력. 입력분의 출력. 그러니까 얘랑 얘의 비율이 얘를 기준으로 얼마예요? 0.82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 구하는 거예요? 전동기 조건을 이용해서
변압기의 용량, 얘를 알아야 되죠. 그쵸? 그러면 결국 변압기가 1차 측에서 전기 에너지를 받을 것이고 1차 측으로 받을 것이고 이게 이제 자기적인 결합으로 2차 측에 전달될 거고 전달된 게 그대로 전동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때 만약에 여기 선에 손실이라든지 이런 걸 뭐 무시한다 라고 하면 여기 변압기에 어떤 내보내는 또는 변압기의 용량은 전동기의 입력값하고 어떻게 된다?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림을 딱 그려놓고 보니까 손실이 없으면 되셨죠? 그러니까 전동기 입력은 곧 변압기 출력이다, 변압기 용량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동기 입력값으로 환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입력값을 구하려면 얘랑 얘랑 자리 바꿔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출력이 37kW다. 37kW를 출력을 효율로 나눠야 입력이 되는 거죠. 둘이 자리 바꾸니까. 효율이 0.82. 여기까지가 출력이었고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입력이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쓰는 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차분하게 풀이를 정리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입력이 됐는데 이때 출력의 단위가 지금 킬로와트죠.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킬로와트가 돼요. 근데 변압기 용량은 볼트 암페어죠. 우리가 이제 와트다라고 하는 건 볼트 암페어의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와트가 되는 거죠. 그럼 볼트 암페어를 구하려면 역률 코사인 세타로 와트를 나눠주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와트니까 다시 무엇으로? 역률로, 즉 코사인 세타를 한번 또 나눠줘요. 역률이 얼마예요? 0.8이죠. 0.8로 한번 더 나누면 여기까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입력인데 단위가 뭘로 바뀌었다?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뀌었다. 그럼 입력인데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딱 설정하게 되면 입력 킬로볼트 암페어인데 몇 쌍짜리? 3쌍짜리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3쌍짜리다라고 하게 되면 변압기 무슨 결선? V 결선을 해야 3쌍 전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계산하게 되면 변압기 V 결선의 용량값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변압기 V 결선은 변압기 한 대 용량에 루트 3배를 해준 거니까 한 대의 용량을 찾으려면은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루트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변압기 몇 대에 한 대 용량값이 설정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지우고 여기다 어떻게 해요? P1 이렇게 딱 기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뭐 빠진 거 없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네, 빠진 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35.36kVA가 되겠습니다. 변압기 한 대 용량이.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질문을 또 하시는 게, 어떤 저자분이나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 자, 계산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이 35.36짜리 변압기는 없으니까요, 회사에서 제작해서 만들어내는 표준 용량 값을 답으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강조하면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렇게 공부하는 이제 수험생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35.36짜리 변압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그 어디에도 표준 용량으로 기재해라 뭐 이런 표현이 없죠. 이런 표현이 없을 땐 굳이 표준 용량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생스럽게 표준 용량 표를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게 아마 단상 용량, 삼상 용량 설정해서 한 30가지씩 있을 거예요. 한 60가지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적었다. 그럼 좋긴 하죠. 근데 굳이 거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대부분 표준 용량으로 기재해야 될 때는 문제를 주고 그 아래에 변압기 표준 용량을 쫙 다 적어줘요. 우리 신발 사이즈 뭐 235, 240, 245, 250 쭉 나열해 놓고 너 몇 사이즈 신어? 제가 270 신거든요. 270 딱 거기서 골라서 쓰듯이 계산을 딱 하고 그 표준 용량표를 딱 주면 거기서 얘를 포함하는, 즉 예를 들어 30, 40, 50, 60 이렇게 있으면 얘를 포함하는 바로 상위의 값 40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딱 그때는 기재하시면 되는 거죠. 그때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굳이 표준 용량을 기재하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갔어요. 그럼 표를 안 줬어. 뭐 그런 걸 우리가 보통 테이블 스펙이니 뭐 이런 표현 하는데 그럼 표를 안 주고 최소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표준 용량으로 기재하시오. 만약 이렇게 줘버렸다. 그러면요.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딱 계산값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막 쥐어 짜서 얘보다 작은 값을 쓰시면 안 돼요. 40을 쓰시든 50을 쓰시든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기재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때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렇게 무식한 문제는 요즘에 잘 안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그림을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문제 풀이하면서 그림을 많이 그려드릴 건데 그다음 계산 과정도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해 주셔야 지금 고려해야 될 부분 이것을 놓치지 않고요. 문제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딱 시각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수식만 그냥 쓰시는 것보단 훨씬 더 공부하시는 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여기에 더 훨씬 시간이 적게 걸릴 것이다, 걸린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9번 됐고 10번 보도록 하죠. 자, 어느 공장의 수원 설비에서 100kVA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해서 273kV 부하의 전력 공급하고 있다.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발생하여 단상 변압기 2대로 부위결선하여 전력 공급할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부하 역률은 1로 계산한다. 역률 1로 계산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식상 설정할 때 역률 자리에 1을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꼭 기재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부위결선 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변압기가 100짜리가 3대 있대요. 그죠? 그러면 변압기 100kVA짜리 3대 딱 기재하시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273kV 부하의 전력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1차 측 생략, 2차 측만 표현하도록 하죠. 여기 부하가 지금 273kW. 그런데 이제 한 대가 뻥 하고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델타로 잡아놓고 한 대가 뻥 하고 나가버렸으니까 없어지고, 이때 이제 여기에 이제 걸 수 있는 부하, 그게 이제 1번이죠. 가로 1번에 물어보는 거. 여기다 걸 수 있는 게 뭐가 됩니까? PV. 여기 V결선 용량이니까. 변압기 한 대 용량에 루트 300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3 곱하기 변압기 한 대 용량은 100짜리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킬로볼트 암페어. 그런데 문제에서 킬로와트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역률. 그쵸? 역률을 곱해야 됩니다. 표기하셔야 돼요. 얼마로? 1.0. 역률 1로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요거에서 이제 계산기 눌러주시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73.21. 이렇게. 무슨 얘기 되시죠?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겠고. 자, V결선 상태에서 273kW의 부하 모두를 연결할 때 과부하율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부하율이라고 하게 되면, 자, 아래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때는 요게 100짜리, 요게 100짜리, 요게 100짜리니까 전원 용량은 300짜리였어요.
역률 1로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뭐 300kW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쵸? 뭐 이렇게 좀 설정해서 이때는 뭐 과부하 상태가 아니네요. 근데 지금 여기는요. 이렇게 운전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173.21kW가 전원의 크기인데 부하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전원보다 부하가 더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전원 용량분의 부하 용량이 결국에 그게 과부하율이에요. 그래서 과부하율이라 하게 되면 173.21분의 273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주시게 되면 157.61 157.61%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과부하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가 지금 실기시험 쭉 본다라고 했을 때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부의결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신경 써주시고 한 번씩은 완전히 뿌리 뽑아주셔야 돼요. 그림도 잘 그려보시고 계산도 좀 해보시고 그죠? 그래서 요 형태가 이제 수원설비 쪽, 결선도 쪽에서도 문제 또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부하설비 쪽에서 또 얘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좀 정리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문제도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죠. 네, 정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